안녕하세요. 카보자 정혜지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출고된 신차 판매 대수는 173만 5천 대라고 합니다.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또는 사업의 영위를 위해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차량을 구입하실 텐데요. 개인은 차량 구입을 통해서 소득공제를 받고 싶고, 사업자는 차량 구입 후 경비 처리를 통해 절세를 하고 싶고, 신차 평균 가격이 4천만 원이 돌파한 만큼 차량 구입에 관한 세금 처리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가 아니라 10년 이상 경력의 현직 세무사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싹 풀어드리겠습니다. 소개가 너무 늦었습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은 직접 소개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법인 PTX의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범승규라고 합니다. 네. 배우라고도 믿으실 것 같아요. 아유,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제 세무사님한테 본격적으로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 전에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은 네. 있는데, 세무사님이다 보니까 세무사님은 본인의 차량을 어떤 방식으로 구입을 해서 어떻게 운용을 하고 계시는지가 네. 조금 궁금해요. 저도 법인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세무법인이라서 세무법인에서 법인 차량을 구매해서 등록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개인 차량은 따로. 네, 개인 차량은 없고 법인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당연히 경비 처리를 네, 하고 있는 차량이 차량입니다. 있죠. 네네네. 아무래도 법인 대표님이시다 보니까 법인으로 리스로 차량을 운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업자분들은 리스렌트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제가 제일 기본적인 질문부터 드리고 싶어요. 네. 비용 처리, 경비 처리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비용 처리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누구도 설명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사업자가 업무용 차량을 취득해서 운용을 하고 그 비용을 정부에서 공제를 받는다? 이걸 비용 처리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혹시 이 정의가 맞을까요? 네, 뭐 사업을 하다 보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비들이 발생하는데요. 그걸 우리가 이제 필요 경비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경비에 착각하실 수 있는 게, 내가 사용하는 게 모든 게 경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사업상 경비와 가사 경비로 나뉘어요. 그래서 사업상 경비는 비용 처리가 되고, 우리가 그냥 가사 경비, 그냥 개인적인 사용 용도로 구매하는 물품 같은 경우에는 비용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상 경비하고 개인 경비는 따로 구분해서 사용하셔야지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세무사에서 수입이 있잖아요. 사업상 수입이 있는데 거기서 경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상 경비만 해당된다. 그럼 당연히 자동차도 사업상 영위하는 경비만 경비 처리가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는 업무용과 비업무용 이렇게 해서 업무 사용 비율만 비용 처리가 되긴 하는데요. 많은 사업자분들이 대부분 업무용으로만 사용한다라고 신고하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네. 뭐 개인적인 질문이긴 한데, 네. 아빠가 법인 대표인데 법인 명의로 뽑아서 딸이 운용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잖아요. 있죠, 근데 있죠. 이것도 경비 처리를 다 하실 텐데, 사실은 요거는 세법에 걸리는 건 맞는 거. 그쵸. 그죠? 원래는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맞아요. 만약에 자녀분이 회사에 직원으로 등재돼 있으면서 실제로 직원으로 회사 업무를 하시면서 타시는 거는 비용 처리가 되는 게 맞는데, 그냥 자녀분이 타는 거는 사실 맞지는 않죠. 예. 많으시더라고요. 네. 저도 영업을 오래 해왔던 사람으로서 차량을 판매할 때 손님들한테 제일 많이 드렸던 말씀이, 사업자 있으시면 리스나 렌트 무조건 하셔야 돼요. 비용 처리하실 거잖아요. 이 얘기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면 네. 저는 리스랑 렌트만 판매를 했기 때문이었거든요, 네. 사실은. 네. 근데 정말로 리스랑 렌트만 경비 처리가 가능한 거죠. 왜냐면 지금도 굉장히 많은 업체들은 리스 렌트를 팔기 위해서 이것만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는 듯이 말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역시도 사실은 그랬고. 네. 그럼 리스 렌트만 사야 경비 처리가 된다라는 얘기는 맞는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명의로 사는 거는 당연히 안 될 수 있는데, 개인 사업자나 혹은 법인 사업자가 사업자 명의로 사는 거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가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리스 렌트도 결국엔 계약자가 법인이나 사업자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 처리가 되고, 구입하는 것 자체도 비용 처리로 가능합니다. 일시불이든 할부리든 네, 상관없이 일시불이든 사실은 할부든. 비용 처리는 다 된다. 네네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 일시불도 사실 되는 건지는 처음 이제 알았는데, 그럼 제가 이어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할부든 일시불이든 리스든 렌트든 다 비용 처리는 된다. 근데 할부나 일시불이 리스나 렌트보다 비용 처리 면에서 손해 같은 게 있을까요? 차이가 있어요. 좀 장단점도 있긴 한데, 어떤 면이 있냐면
구입하는 경우에는 어쨌든 일시불로 산다, 할부로 산다, 내 소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에 구매 영수증이 끊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4천만 원짜리를 구입했다. 그러면 사업자분들은 아세요. 세임계산서라는 게 있는데 그게 4천만 원짜리 한 번에 끊겨요. 그리고 리스나 렌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끊기죠? 매달. 예, 매달 세임계산서 구매 증빙이 끊기거든요. 그래서 그 구매 증빙이 끊기는 매달 끊기는 비용을 비용 처리하는 케이스고 일시에 구매하거나 할부로 구매하는 거는 일단은 내가 다 사는 거고 할부는 그냥 돈만 나눠서 내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일시불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사서 그거를 연으로 나눠서 분할로 경비 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4천만 원짜리 샀으면 5년 동안 차량을 사용한다. 그러면 800만 원씩 5년 동안 나눠서 비용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럼 어차피 어떤 게 더 손해다, 이득이다라기보다는 모든 구입 방식에 따라서 경비 처리는 가능하다라는 예를 들는 거죠. 네네네. 자, 그럼 일시불이나 할부는 말씀 주신 것처럼 본인 명의로 사니까 내 자산이 감가상각되는 거고 렌트나 리스는 명의가 사실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타인의 자산이 감가상각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타인의 명의를 감가상각하진 않더라도 그거에 대한 비용이 매달 이제 발행이 된다. 그러니까 그거에 상응하게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맞는 건가요? 제가 많이 영업할 때 했던 멘트여서. 네, 맞는 얘기긴 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감가상각으로 나눠서 비용 처리를 받느냐 아니면 내 명의는 아니지만 이제 타인 명의지만 어쨌든 구매 영수증을 계속 받잖아요.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서 그렇게 비용 처리를 받느냐. 근데 방식의 차이는 조금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눠서 800만 원의 비용 처리를 받느냐 아니면 리스료가 끊기는데 거기에 간혹 이제 그 관리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보험료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불로 샀을 때는 감가상각이라서 일정 비율만큼 비용 처리를 하고 내가 보험료라든지 다른 부대 비용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이제 구매 영수증을 수취해가지고 비용 처리를 받는 방식이고 리스료에서는 일정 부분은 감가상비처럼 비용 처리를 하고요. 일정 비율 한 7% 정도 되거든요. 그 비율은 다른 경비로 차량 유지 관련 비용으로 비용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듣고 있는데 사실 저도 굉장히 세법이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네.